살인자들의 수배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는 무인들과 온갖 범법자들로 인해 혼란한 중국의 한 시대, 남루한 행상으로 수금을 하러 다니던 영채씨는 장부가 젖어 지워지는 바람에 착수금은커녕 하룻밤 숙소도 구하지 못하고 그는 하는 수 없이 어느 장의사가 가르쳐준 난약사라는 오래된 절을 찾아간다. 그 절은 창백한 얼굴을 한 미모의 귀신이 남자들을 유혹한 뒤 살해하는 무서운 곳이나 영채씨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섭소천이라는 그 귀신은 대가집의 딸로 간신들의 모함으로 일가족이 죽음을 당해 나무 귀신에게 잡혀 다시 환생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영채씨는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소천을 만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해 있는 채신을 유혹하여 처치하려던 소천은 겁이 많으면서도 순박하기 그지없는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중국 문화에서 팬터시의 추구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서극 감독의 천녀요원은 현대 영상 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러한 환상을 아름답게 시각화한 대표적 작품이다. 1987년 홍콩에서 처음 공개된 이 영화는 최첨단 특수효과,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로맨티시즘, 그리고 화려한 중국 미술과 유연한 귀신의 세계를 결합하여 동아시아 전역에 신드롬을 일으켰다. 천녀요원은 서극 감독의 독특한 비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1766년 청나라 시대의 고전 기담집에 실린 섭소천 설화를 기반으로 단순한 공포계기 영화가 아닌 중국 전통의 유연한 정서를 표현주의적 영상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서극의 목표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로맨틱하고 화려한 귀신 이야기를 통해 동양적 정서를 현대 영화 테크놀로지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천녀요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특수효과의 절제된 사용이다. 서극은 이전 작품 촉산에서 헐리우드식 표현 기법과 동양적 정서의 부조화를 경험한 후 자신의 프로덕션 내에 시네팩스 워크샵을 설립했다. 이 특수촬영 전담반은 헐리우드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특수효과를 구사했다. 천녀요원의 제작팀은 헐리우드와 경쟁할 수 없는 물량이나 정교함 대신 영화의 기본 요소인 조명, 편집, 음악, 음향 등을 통해 환타지를 창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써 특수효과가 영화를 지배하는 헐리우드식 접근법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다. 서극이 천녀요원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은 현대기술과 중국 전통문화의 융합이다. 특히 중국의 의복문화와 전통무용 요소를 영화 언어로 재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왕조현이 연기한 섭소천의 의상 기나긴 옷깃과 달빛 아래 풀밭을 스치는 섬세한 움직임에는 중국 예술의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미학이 담겨있다. 부드러움, 흔들림, 어디선가 스며드는 불빛, 바람과 창살의 만남, 그리고 연못, 목욕통, 비, 안개, 무지개로 이어지는 물의 이미지는 섭소천의 의상 움직임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의상의 움직임은 두 주인공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영화를 한 폭의 애잔한 감정의 풍경화로 승화시킨다. 천녀요원이 담고 있는 밤의 세계와 유연한 정서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997년 중국 반환을 앞둔 홍콩의 불안, 포스트모더니즘의 급류 속에서 잊혀져가는 중국 전통,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고민이 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 귀신 이야기라는 장치를 통해 표현된 대륙에 대한 노스텔지아는 현대화와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아시아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한다. 서극은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공포를 자아내는 귀신 이야기가 아닌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향순 가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냈다. 천녀요원은 단순한 장르 영화를 넘어 기술과 전통, 현대와 고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름답게 넘나드는 동아시아 영화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 작품으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